나는 옛날에 어렸을 때요, 어른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술 드시고 얘기할 때, 어른들 얘기할 때 얘기가 많아.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에 안 들어도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바로 끝나더라고. 그런데 아버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는 순간부터 일이 복잡해져.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인정의 끄덕끄덕, 이의 끄덕끄덕. 마지막 세 번째. 그냥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열받을 정도로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그때는 더 웃으면서 끄덕끄덕 해야 돼.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입니다.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그냥, 너 그랬구나. 친구한테는. 그리고 남편 같으면, 자기 그랬구나. 그랬어.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네가 제정신 아니구나. 네? 동물이 날뛰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간 뇌 속에, 우리 인간 마음 속에 동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여러분, 동물 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해주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장 인간적인 거예요. 자, 인간의 뇌를 3등분 해보면요, 맨 안에 있는 게 본능뇌예요. 본능. 본능이 있어요? 없어요?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본능에 인간은 충실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감정뇌예요. 감정뇌. 감정과 본능. 요걸 인간도 있지만 동물도 있다 해서 이 뇌를 본능뇌와 동물뇌를, 감정뇌를 합해서 동물뇌 그래요. 동물뇌. 우리 모두는 동물뇌를 가지고 있어요. 동물뇌는 뭘 하느냐? 반응해요. 반응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의 거의 대부분은 감정이 결정하거든요. 동물뇌가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야! 그러면 왜? 이렇게 반응해. 저쪽에서 탁 치려고 하면 나도 치려고 해. 여러분, 남편이 소리 탁 질렀는데 깜짝 놀고 소리 천천히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아니면 같이 때려잡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대답을 안 하면 더 일이 복잡해지고 사례가 더 많아져. 여러분, 제가 볼 때 시골 촌놈 같아요? 아니면 도시에서 자란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 마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집에서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짓거리입니다. 인간은 너무 솔직해. 부부 사이가 가장 위험한 이유가 너무 솔직해. 그래, 집에 들어가서 여보 솔직히 얘기 좀 하자. 그럼 저쪽에서도 그래,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 둘이 솔직히. 이걸 나는 솔직히 게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한테는 괜찮아요. 집에 있는 남편한테는 그렇게 맞는 말을 하다가 큰일 납니다. 에크먼이라는 심리학자 연구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하루에 200번 거짓말을 해요. 그게 나쁜 거짓말이 아니라 좋은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딱 남편 보자마자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오늘 표정이 왜 그러냐? 무섭다. 오늘 강사는 그래도 키는 적어도 웃으려고 애를 썼어. 당신 표정이 뭐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럼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도 바꿀게. 이런 남자가 있겠어요? 네 표정은? 너는 더 무섭다. 더 무서워.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게 뭐냐? 반응이에요. 반응. 다시 말합니다. 본능과 감정은 반응한다. 여러분, 옛날에 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뛰고 있는데, 열심히 뛰고 있는데 뒤에서 너무 센 사람이라 골이 곧 들어갈 것 같아. 그래, 상대 선수가 옷을 잡아가지고 끌었어. 반응하겠습니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 안 해요. 바로 반응해. 주먹으로 탁 쳤어요. 상대 선수 쓰러졌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선수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찌됐든 일시적으로 자격정지된 거예요. 반응했어요. 반응. 나쁜 사람 아니, 그냥 반응했어. 여러분, 아까 저한테 촌놈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옛날 시골에서 도시로 이제 학교 오면서 시골에 있는 버스 정류소가 있어요. 한 번도 안 본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된다니까요. 버스 정류소에 있다고 그러면 그냥 끄덕끄덕 맞아, 있어. 요게 이게 공감해 주는 것이,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쳐다보지 마. 남편이 무슨 얘기할 때 그냥 남편이 버스 정류소에 있었다 그러면 의아하게 쳐다봐. 너 그런 데 살았냐? 그런 게 어딨냐, 이러지 말라니까요. 궁짝이 안 맞잖아, 지금. 여러분, 그 정류소에서 화장실을 갔던 경험이 있어. 중학교 때. 화장실을 갔는데, 그때 이제 큰 거였는데, 다 문이 닫혀. 급한데. 그래서 노크를 2번 했는데, 안에서도 2번 해. 처음엔 몰랐어. 급해가지고 마지막 한 번 딱 때렸는데, 안에서도 한 번 때려.
그래서 어린 내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왜 다 2번 때리는데 이쪽에 1번 때렸지? 그럼 내가 3번 한번 때려볼까? 3번을 때렸는데 안에서 3번 때려. 그때는 이렇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인간은 부르면 대답하는 존재다. 호응적 존재다. 그래서 상대가 소리를 쳤다는 것은 내가 쳤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상대가 표정이 안 좋다. 내가 표정이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반사예요. 내가 표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소리를 쳤기 때문에 상대가 초르친 거예요.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 다시 말합니다. 가운데 있는 맨 깊은 곳에 있는 내가 본능내. 가장 힘이 세요. 그 다음에 힘이 센 게 감정내.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이성내. 그리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동의 95%는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또 제가 공중 화장실에 갔습니다. 남자 소변기 앞에 오늘 또 놀랍게도 벌이 한 마리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 가보신 분은 모릅니다. 만나는 무릅쓰고 반드시 한번 가보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남자 소변기가 늘 더러워져요. 그래서 시청에서는 자꾸 청소과에서 이게 소변 보는 사람들한테 주의 문구를 써놔요. 이성적으로 써놔요. 이성적으로. 어떻게 써놓느냐. 한 발짝만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러면 화장실도 깨끗하고 세상이 깨끗해진다고.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런데 그걸 보고 앞으로 나간 놈이 얼마나 될까? Nothing. 한 놈도 없어. 한 놈도 없어. 그걸 보면서 장난하냐? 한 놈도 없어. 그래서 이제 캠페인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 청소하시는 분들이 캠페인 공모로 제출한 것 중에 하나가 당선됐는데 그게 뭐냐?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간접적으로 감성적으로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놨어. 그랬더니 놀랍게 20%가 개선됐어. 20%가. 그래도 80%가 개선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학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하고 지금 우리나라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여러분 남자 소변기 화장실 적당한 자리를 설계를 해가지고 이걸 선택 설계 이렇게 말해요. 설계해가지고 벌을 한 마리 그려놨어. 아무것도 안 써놨어. 근데 소변이 안 흘러. 무려 80% 효과가 있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쪽에서 흉내까지 내주셔. 흉내까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흉내까지 내주시는데 꼭 가봐서 직접 보신 것 같아. 맞춰? 맞춘다고. 애들도 그걸 맞추고 노인도 맞추고 다 맞춰 그걸 벌을 맞춰. 그런데 벌을 맞춰서 소변을 보면은 소변이 흐르지 않도록 설계됐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왜 남자는 맞추느냐? 남자가 딱 그 아래서 벌을 보고 이거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생각한 게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수십만 년 동안 여러분 수렵 어로시대 때 뭘 했느냐? 사냥을 했어. 사냥이 뭐죠? 중요한 게 맞추는 거예요. 토끼 지나가면 저거 맞춰야 돼. 이게 뇌 속에 맞춰야 돼. 근데 이 남자는요 직진이에요. 직진. 남자는 이걸 터널시아라고 그러거든요. 주변을 안 봐. 주변을. 여러분 직진해.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 가끔 답답할 때 있어요 없어요? 주변을 안 봐. 여자들은 반대로 수렵 어로시대 때 채집을 주로 했어. 채집은 주변을 보도록 돼 있어. 자, 내가 지금 나무를 캡니다. 이렇게 앉아서 나무를 캘 때 앞으로 직진해요. 옆에도 봐요. 옆에도 있어. 또 뒤에도 있어. 나무를 캘 때 혼자 캐요? 같이 캐요? 토끼 잡을 때는 둘이 같이 달리기 힘들어. 혼자 조심해 잘 달려야 돼. 근데 여러분 나무를 혼자 안 캐. 같이 캐면서 그냥 캐요? 대화해요? 그때 대화했던 그 버릇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은 말이 많아요? 적어요? 일반적으로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말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죠. 왜냐하면 나쁜 말 해놓고 나중에 얼마나 힘들어요. 말 잘못해가지고 집에 가서 마음속으로 힘들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이럴 때 있었다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제가 지금 마음에 안 들 때, 극도로 마음에 안 들 때 아까 말한 대로 동물이 날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제 아내하고 얘기를 했는데 결혼 생활하면서
저 아내하고 대부분이 했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반응했더라고. 반응했어.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반응하다가 누가 화가 났잖아요. 그 화가 나는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화가 난 게 아니라 지금 말한 대로 본능적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뇌가 활성화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제 아내가 화를 낼 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옛날에는 제 아내가 화내면 여자가 이런 걸로 화를 다 내냐?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따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화를 딱 내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요. 마음속으로. 동물이 날뛰네! 제 아내가 그런 게 아니라 동물이 날뛰는 거예요. 동물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더니 훨씬 자기 관리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한테 너무 오랫동안 끄덕끄덕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끄덕끄덕 인정해 주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 보니까 너무 젊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60 넘는 분이 계신가요? 내가 조심스럽게 지금 물어본 거예요. 예? 60세 이상이에요? 50세? 아니 뭐 이런 건 서로 그럴 필요 없는데요. 아무튼 이러다가 또 갈등이 생긴다니까? 나 두려워 지금. 자, 그런데 아무튼 60 넘는 분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박수 치는데 이렇게 있으면 궁짝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바꿔졌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재석 씨가 52세예요. 만 52세. 강호동 씨가 만 54세예요. 이번에 이제 노래 그만 부르겠다고 하면서 마지막 리사이트를 하고 계시는 나훈아 선생님이 77, 78이에요. 남진 선생님 80이에요. 그들한테 우리는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오빠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제도는 잘못돼가지고 65세 이상은 자칫 잘못하면 할아버지. 여러분이 설령 할머니가 됐더라도 그 할머니는 오직 내 손주만 부를 수 있는 말이야. 왜 끄덕끄덕 안 하고 또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지나가다가 할머니 불러도 돼? 오직 내 손주, 내 손자, 손녀만 할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바꿔졌어요. 나는 얼마 전에 이게 헬스에서 요걸 하다가 어깨가 좀 삐끗했어요. 그래서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갔어요.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하고 오랜만에 갔던 한의원에서 나오면서 계산을 딱 하려고 하는데 1,900원이래. 1,900원. 난 깜짝 놀라 충격이야. 그래서 뭐 잘못된 줄 알고, 아니 왜 1,900원이냐고. 65세 이상은 할인된대, 할인. 너무 큰 충격이에요. 내가 그래서 다 받을 수 없냐고. 오죽하면 내가 그랬겠습니까? 다 받을 수 없냐고. 나 노인 아니라고! 웃으면서 그랬더니 그건 또 안 된대요. 여러분 제가 65세로 보여요? 왜 앞에는 대답을 하는데 뒤에는 안 해가지고 또 뒤에까지 가게 만들어요? 네? 여러분 65세 넘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은퇴 교육을 하는데 은퇴 교육에 가면은 이제 이분들이 베이비붐 세대란 말이에요. 1955년에서 64년까지, 또 제2차는 65년에서 74년까지. 이들이 1년에 평균 82만 명씩 나와. 82만 명씩.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웬만하면 죽었는데 안 죽어. 언제까지 살지 몰라. 그런데 60세에 은퇴를 하고 어떤 곳은 55세 은퇴를 하고 실질적으로 제1차 직장에서 은퇴하는 나이가 49.8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이거 보통 사회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실제 나이 70%론이 어울립니다.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자기 나이 곱하기 70%를 해야 돼. 혹시 60이신 분은 67에 42. 뒤에는 왜 대답을 안 해가지고 오늘 쉬는 시간을 없게 만드냐고요. 자, 지금 60이신 분은 67에 42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70은 안 계시지만 70 되면 77에 49예요. 49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 지금 세상이요
우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기 전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오래 살거든. 이걸 우리는 연령인식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나이를 몇 살로 인식하느냐? 긍정적인 연령인식이 있고 부정적인 연령인식이 있어. 시시때때로 아씨 내가 벌써 이렇게 됐다고, 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나 다 됐다고 막 애들 앞에서도 네 엄마가 지금 몇 살이냐, 다 됐다고. 여러분 이러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증가량이 무려 44배 나와요. 죽을 짓이에요. 빨리 죽겠다는 공표예요, 공표. 그런데 긍정적인 연령인식, 지금 말한 대로 67에 42, 나 42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놀랍게도 평균 영국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7.5년을 더 오래 산대요. 7.5년. 그러니까 오늘부터 긍정적인 연령인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정적이어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연령인식을 하라. 긍정적. 여러분 담배를 피우면 수명에 최대 3년 영향을 미쳐요. 고혈압은 수명에 최대 평균 4년 영향을 미쳐요. 고혈압보다 담배보다 훨씬 긍정적인 연령인식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7.5년 또는 1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죽을 때가 딱 됐다 합시다. 1년 더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배우잖아요. 평생 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평균 2.5년 더 오래 산대요. 여러분 지금 농협대학에 나오는 순간, 여성대학에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2.5년 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냥 나온 게 아니야. 나올 때 몸을 움직여. 나올 때 가만히 있는데 이게 와요? 몸을 움직여. 또 오래 살아. 여기 나와가지고 혼자 해요? 같이 대화해요? 막 대화하니까 옥시토신 호르몬이 일어나가지고 또 오래 살아. 또 강사 앞에서 어떤 여자는 또 막 웃어? 어떤 곳에 갔더니 어떤 여자는 울어? 왜 울어? 물어보니까 이게 한번 웃다가 이게 귀에 넘치면 울어버린 모양이에요. 뭐 대학에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울어버리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도 난리가 나. 별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눈 보고 웃어. 내 눈이 뭐가 잘못됐는데 눈 보고 웃어. 그런데 나는 그분을 보고 느꼈어요. 아 이런 사람은 진짜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여러분 K-장수라고 들어보셨죠? K-팝, K-푸드. 요즘 K가 붙으면 잘 나가잖아요. 이 K-장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요. 일본은 100세 이상 노인이 지금 9만 명이에요. 100세 이상이. 우리나라는 7,550명 정도 돼요. 작년 기준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7,500명 중에서 여자가 많을까 남자가 많을까? 어떻게 잘 알아요? 왜 여자가 많을까? 여자가 소다뿐만 아니라 살 짓을 해. 남자는 빨리 죽을 짓을 해. 제가 강의를 가봐도 여자들이 훨씬 반응이 좋아. 별것 아닌 걸로 웃고 또 안 죽지. 남자들은 마음에 들어도 조용히 쳐다보고 있어. 조용히 끄덕끄덕 하라게도 몇 번 하다가 조용히 쳐다봐. 여러분 살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2030년이 되면 몇 년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한국이다. 한국 여성의 평균 연령 91세. 남자 84세. 너무 오래 사는 게 싫어요? 나 이런 얘기를 처음 듣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앞에 계신 분이 해주셨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 앞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도전이에요. 이렇게 도전한 사람은 안 죽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분 보세요. 얼마나 오래 사나? 안 죽어. 우리는 그동안에 왜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아프면서 오래 살거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양로원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양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요. 여러분과 지금 요양원에 계신 분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바꿔지고 있습니다.